자, 천안함 한미 쪽, 그 천안함의 뒤편에 있는 한미의 절단면에 파손된 모습이 의문이 많은데, 그 절단된 부분의 숨겨진 내용을 찾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실이므로 가정과 추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억측은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772라고 천안함의 번호죠. 초기함 번호인데 이 부근에 포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1999년 연평해전 때 참가해서 북한군의 포탄을 이곳에 맞아서, 포탄을 맞았으면 이곳이 폭발했을 것이므로 아마 좀 광범위한, 수리는 잘 해놨지만 광범위한 타격이 있었을 것이고, 이 끝부분을 타격받으면 배 뒤쪽이 요동을 침으로써 천안함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추정되는 디젤 엔진실과 가스터빈실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터진 천안함의 맨 후미에서 터진 포탄이 가스터빈실과 그 디젤 엔진실에 영향을 주었다면, 포탄이 천안함 후미 끝부분에 맞아서 폭발했을 때 천안함의 디젤 엔진실과 가스터빈실이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인데,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은 사실을 본 적도 없고 별도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1999년 포탄을 맞은 이후에 이 천안함이 2010년 침몰하기 전까지 천안함 상태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한 것은 딱 한 가지. 천안함 유가족이, 남편이 또 가족이 배를 타러 나가면서 천안함 타기 싫다. 이유는 물이 새는 배다. 언제 침몰할지 모른다. 이런 말을 했다는 정황, 그거 하나입니다. 1999년 이전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2010년 천안함이 침몰하기 전까지 천안함의 상태에 대해서 나온 말은 그것입니다. 한국의 초기함이 30대 정도가 있는데 30대 정도가 다 안전하게 무사히 배에 침수 없이 잘 다니고 있으니 천안함도 뜬금없이 물이 셀 일은 없다, 균열이 생길 일은 없다라는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초기함 30여 대 중에서 천안함만이 연평해전에서 포탄을 맞고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수리하는 장소 외에 천안함의 약한 부분에 어떤 그 데미지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천안함만이 30여 대의 초기함 중에서 유일하게 포탄을 맞았는데, 그것도 하필 후미 쪽에. 배 자체의 그 성능에는 후미 쪽을 맞는 게 다행이겠지만 배 전체의 어떤 리듬감, 균열, 이런 데미지로 따져보면 오히려 가장 안 좋은 장소에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유가족의 말을 국방부의 말과 절반씩 섞어서 50%만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의 디젤 엔진실과 가스터빈실 중에서 그 어딘가 파괴가 이 포탄의 폭발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아서 균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을 하나 더 했습니다. 만약에 후미 쪽의 포탄을 맞아서 천안함의 정가운데에 있는 디젤 가스터빈실이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균열이 생겼다면, 균열이 그렇게 해서 생겼다면, 그렇다면 천안함이 가지고 있는 이 철판, 이 쇠의 방어력 자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버틸 수 있는 그 방어력, 일종의 갑옷, 철판을 갑옷이라 하면 그 갑옷의 방어력이 1000이라 했을 때, 1000이라 했을 때 포탄이 후미에 맞아서 그 방어력의 약 90%는 손상이 간 겁니다. 배 가운데에 균열이 갔다 하면 온전한 천안함이 방어력이 1000이라는 단위의 수치를 갖고 있었다면 포탄 한 발로 인해서 배 가운데가 균열이 갔다. 그래서 물이 조금씩 새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방어력은 100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천안함이 약 1000포인트, 게임으로 치자면 1000포인트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데 포탄이 900의 데미지를 줌으로써 남아있는 방어력이 100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균열이 갔다면, 균열이 안 갔다면 천안함의 특징은 포탄을 맞아도 균열이 안 갔다면 1000포인트의 방어력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균열이 갔다 하면 900포인트를 손실당하고 100포인트만 남은 채로 이 천안함은 운행을 계속하고 다닌 겁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였죠. 그래서 100포인트만 남아있다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포탄 한 발을 더 맞으면 처음에 포탄 맞을 때는 견뎠지만 두 번째 포탄을 맞으면 댕강 부러진다는 겁니다. 포탄의 데미지가 900인데 남아있는 방어력이 100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2010년 3월 26일 9시 15분에 천안함은 9시 22분에 침몰했지만 7분 전인 9시 15분에 무언가 큰 소리가 나고 물이 새서 파공으로 인해서 침수됐다. 그래서 조치 중이다라고 해군본부에 무전을 날린 사실이 그 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문자로 제가 검색해서 보여드렸죠. 그렇다면 그 소리가 날 만한 부분을 다 찾아보았더니 딱 한 군데, 바로 이곳 천안함 후미에 있는, 거의 포격받은 장소와 거의 비슷한 후미 끝에 있는 스크류 날개가 손상이 돼 있다 이거죠. 이 스크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가 그래서 차례차례 천안함의 그 진행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앞서서 미리 그 천안함 스크류의 파손을 먼저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스크류의 파손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더 알고 싶으면 앞으로 가서
다시 요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두 장의 캡처 사진은 왼쪽은 파손되지 않은 왼쪽 스크류, 오른쪽은 파손된 스크류입니다. 오른쪽 스크류. 제가 이 두 개의 사진을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따로 비교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두 개의 날개가 2010년 3월 26일 저녁 9시 22분에 북한군의 어뢰 폭침으로 인해서 같은 순간에 멈췄다면 두 개의 날개는 같은 시각에 같이 멈췄으므로 이 날개의 각도와 이 날개의 각도가 똑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날개의 각도가 10도인데 하나의 날개 각도가 20도라면 그것은 어뢰 폭침으로 침몰했다는 그 순간에 두 개의 날개가 같이 정지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시간에 정지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2010년 3월 26일 저녁 9시 22분 이후에는 스크류가 돌아갈 수가 없으므로 일단 9시 22분에 한 개가 정지를 하고 나머지 한 개는 9시 22분 이전에 9시 22분이 되기 전에 이 스크류가 정지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멀쩡한 것은 파손이 안 됐으니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심하게 5개가 다 구부러지고 파손이 된 것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9시 22분 이전에 이 천안함 스크류는 소리를 내면서 파손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장 확률이 높은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천안함에서 그 충격음과 함께 파공이 생겨서 침수 중이고 그래서 조치 중이다라고 해군본부에 통신을 한 그 시각 9시 15분 이전에 천안함의 오른쪽 스크류는 어떤 물체에 의해서 파손이 된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추론에 대해서 그게 절대로 아니다. 그건 이러이러한 부분이 틀렸고 말이 안 된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적습니다. 뭐 따로 찾아서 다른 다른 내용을로 반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큰 줄기에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저녁 9시 22분에 북한군의 어뢰로 인해서 폭침을 당해서 천안함이 두둥강이 났다면 이 두 개의 스크류는 동시에 서야 됩니다. 동시에 섰다고 하면 왼쪽 날개의 날개 각도와 오른쪽 날개의 날개 각도는 같아야 됩니다. 왜냐? 두 개의 날개는 항상 같은 속도로 조절이 되고 같은 각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날개의 각도가 각각 다르다면 정지해 있는 왼쪽과 오른쪽의 스크류의 날개의 각도가 하나는 10도, 하나는 20도라면 두 개의 스크류는 각각 다른 시간대에 정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9시 22분에
그 9시 22분을 넘어서는 그 어떤 기동도 있을 수 없죠. 배가 침몰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는 분명히 9시 22분에 정지를 했을 것이고 하나는 9시 22분 이전에 정지를 했다는 명확한 팩트가 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9시 22분 중에서 9시 22분 이하의 시간대를 찾아보면 바로 9시 15분이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 파공이 생겼으므로, 그때 소음이 들렸으므로. 그래서 이 부분의 이 길이와 이 부분의 이 길이가 왼쪽 스쿨의 날개와 날개 사이 간격을 이렇게 잘 안되네. 간격을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 날개의 간격은 이만큼이 되므로 간격이 이쪽이 넓습니다. 또한 다른 쪽을 봐도 이쪽 간격이 이만큼을 보일 때 이쪽은 이만큼을 보입니다. 확실히 넓습니다. 또한 이쪽을 봐도 그렇고 이쪽을 봐도 그렇고 이쪽을 봐도 그렇고 대체로 이 정도의 간격인데 이곳은 다들 그것보다 넓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쪽에 있는 천안함 스크류가 더 많이 꺾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꺾이면 꺾일수록 속도가 더 빠르므로 오른쪽 스크류는 천안함이 더 왼쪽 스크류의 각도보다 더 빨리 달릴 때 정지한 것이고 왼쪽 스크류는 이 스크류가 정지한 이후에 속도를 낮춰서 달릴 때 9시 22분에 천안함이 두 동강 나면서 정지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날개의 폭도 달라집니다. 이 날개의 폭이 이만큼이라면 이것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 뒤로 이만큼 넘칩니다. 이쪽에서 재면 길이가 이만큼 되는데 이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남습니다. 날개의 폭도 이쪽이 좁기 때문에 각도가 더 많이 꺾인 것이 됩니다. 꺾이면 폭이 좁아지죠. 이쪽은 분명히 속도가 빠를 때 정지했고 이쪽은 속도가 느릴 때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은 9시 22분 전인 9시 15분경에 오른쪽 날개가 어떤 물체의 접근으로 인해서 날개 5개가 다 손상이 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데미지를 입은 겁니다. 자, 이젠 손상된 오른쪽 스크류를 옆에서 보면 그 심각성이 더 잘 드러납니다. 이 스크류가 위아래 높이가 무려 3m 10입니다. 성인 어른이 키가 좀 작은 사람이라면 약 사람이 두 명이 위로 섰을 정도로 170cm의 성인이 키가 이만큼이고 이렇게 쓰면 약간 두 사람의 키보다 모자랄 정도의 거대한 스크류입니다. 또한 날개도 제가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이 폭이 두꺼운 곳은 약 20cm 전후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껍고요. 이 날개에 그 충격을 받았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의외로 대단히 강력합니다. 이런 날개가 5개가 파손이 됐는데
불과 0.32초 만에 이렇게 5개가 파손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가 0.7초 만에 32cm를 파고 들어와서 파손을 시키면은 이런 파손의 형태가 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즉, 이 스크류는 어떤 물체가 심각하게 가깝게 접근을 해서 이 날개에 부딪혔고, 이 날개는 회전하면서 0.7초 만에 날개 5개가 모두 파손되는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이 데미지는 배가 운행할 때는 단순히 날개만 그냥 이렇게 부서지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데미지를 입는다면 선체 전체가 흔들리거나 옆으로 휘어지는 데미지를 같이 입게 됩니다. 즉, 천안함이 포탄 공격으로 이곳을 맞아서 포탄이 폭발할 때 데미지를 약 900포인트만큼 데미지를 받는다면, 이 스크류가 회전을 하다가 어떤 물체가 접근해서 날개 5개가 0.7초 만에 다 한꺼번에 손상될 정도의 데미지를 입는다면, 그 파괴의 데미지는 100을 넘는다는 거죠. 천안함이 가진 전체 방어력이 1000인데 이미 포탄으로 인해서 디젤 가스터빈실 쪽이 데미지를 입어서 물이 새고 있었다면 약 100 정도의 100 정도의 방어력밖에 없는데, 그 방어력을 넘어서서 이 스크류가 파손이 되었다는 증거로 된다는 거죠. 어떤 증거요? 큰 소리가 나고, 후미 쪽에 큰 소리가 나고, 파공이 생기고 침수 중이라서 조치 중이다라는 이 증거가 바로 스크류가 데미지를 입고 이 데미지의 한계를 버티지 못해서, 데미지의 크기를 천안함의 균열된 장소가 버티지를 못해서 완전히 더 벌어지고 물이 급격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천안함에서 9시 15분에 해군본부로 소리가 나고 파공이 생기고 침수가 되어서 조치 중이라는 무전을 보낼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스크류가 파손이 되지 않고 둘 다 정상적으로 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파손된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천안함에 소리가 나서 파공이 생기고 침수가 돼서 조치 중이라는 무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무전은 이제 확인할 길이 없게 되는 거죠. 왜? 아무런 흔적도 없으니까. 더 이상 흔적이 없습니다. 스크류가 파손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는, 알 수 없는 무전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스크류가 파손이 된 채 나타났습니다. 스크류가 파손이 됐다면 그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 영향이 무엇이고, 이 스크류는 또 언제 파손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절단면의 파공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추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스크류가 파손된 부분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자, 이 사진을 찍으러 간 때가 천안함이 2010년 3월에 침몰했는데 이 사진을 찍으러 평택에 찾아간 때가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늦게 갔어도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죠. 저보다 늦게 가신 분은 어떤 사진을 찍게 되냐면 같은 장소인데 이런 사진을 찍어 오게 됩니다. 마치 천안함을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여기에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이렇게 홀라당 타버린 것 같아요. 이것이 천안함을 보존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시커멓게 느낌이 마치 밑에서 어뢰가 폭발을 해서 가스터빈실이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린 그런 흔적처럼 느끼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일찍 가서 이런 사진을 찍었기에 망정이지 그 이후에 갔으면 근 6년, 지금 6년이 넘어가죠. 이런 사진으로 나오는 게 이런 모습을 보신 분들은 여기서 어떤 미묘하고 중요한 흔적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많이 바꿔놨죠. 그런데 이렇게 한 덕분에 한두 가지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었어요. 있기는. 고맙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사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감춰져요. 예, 이 사진에서는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이 감추어집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해도요. 이 사진에서는 어떤 동그란 물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성형을 시키면서 밀고 들어간 흔적이 누가 봐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게 안 돼요. 확대를 해봐도 미끄러졌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구겨진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곳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무언가가 동그란 물체가 들어가서 매끈하게 밀고 저 끝에까지 갔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철판이 원래는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놓기 때문에 판단 오류가 생기고 그 다음은 다시 색칠을 이렇게 덧입혀 나눈 바람에 보존 처리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색칠을 검회색으로 온통 씌워놓는 바람에 더 알기가 어렵게 됐죠. 그러면 보세요. 밑에 수평으로 있어야 될 것을 세워놓음으로 1차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색을 다시 변색시킴으로써 2차, 2차 좀 심하게 말하면 2차 조작을 가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건 조작행위지 보존행위라고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국방부의 행위 하나하나가 화가 나고 분노스럽느냐면 너무 뻔한 나쁜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뻔해요. 자, 같은 장소입니다.
자, 같은 장소인데 원래 이렇게 남아있어야 될 천안함 한미 절단 부분이 2012년부터는 이렇게 달라져서 전시가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세월이 더 흘러서 이게 더 망가져서 막 줄줄 흘러내려요. 이상하게 도색을 했는지 뭐 어떤 보존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보존 처리가 흘러내려요. 이렇게 줄줄줄줄. 그래서 더 표면이 좀 흉측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외부의 물체가 충돌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충격 방향이 찌그러졌다. 충격 방향의 영향으로 이렇게 접혀진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녹이 비정상적으로 녹이 피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그런 정도로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숨기려고 했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음에 걸리적거렸겠죠. 그리고 기왕에 보존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보존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이 페인트가 그대로 붙어 있어서 말끔한데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페인트를 다 벗겨내고 불에 탄 흔적처럼 아주 시커멓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보면 자, 이걸 보면 녹이 슬었다고 추정을 할 수 있고 휘어졌다고 추정을 할 수 있고 이쪽에 페인트가 이렇게 남아있다면 이곳도 페인트가 남아있어야 된다. 왜 여긴 사람의 출입이 없고 누수가 된 적이 없다고 하니 이것도 페인트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녹이 슬어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조금씩 지적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곳을 이렇게 말끔한 페인트가 잘 도색된 곳을 시커멓게 변형시키고 이 아래 녹슨 부분은 회색으로 완전히 덧칠을 해놔서 그죠? 회색으로 덧칠을 해서 녹이 슬었던 건지 폭발로 해서 화재가 일어나서 페인트가 벗겨진 건지 구분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구분이 완전히 달라져서 천안함의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조사, 어떤 탐사, 어떤 추리를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모습을 못 보고 이 모습만 보고 집으로 돌아가신 국민 여러분은 천안함은 정말 처참하게 어뢰에 폭파가 된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간 사람은요? 그렇지 않겠죠. 뭔가 이상해. 어뢰 폭파 당했다고 하는데 뭐 어뢰 흔적은 없고 녹만 잔뜩 쓸어 있고 뭐 페인트도 멀쩡한 게 많고 어디 심하게 부서진 데는 있어도 폭파로 박살이 난 곳이 안 보여.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는 계속해서 그것이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커멓게 국민들이 좀 더 어뢰 폭발로 인식하게끔 자꾸 뭔가를 손을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